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힘내서 또 가야 되겠죠? 부동산 공법 기본 강의 제 6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지난주에는 뭐 나가고 있었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 앞부분만 나갔었습니다. 나머지 뒷부분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체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강의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이룬 꿈은 또 다른 사람의 소중한 꿈이 된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룬 꿈.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이루어야 되는 이 꿈은 무슨 꿈이죠? 바로 공인중개사 합격입니다. 지금 뭐가 꿈이다?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이것이 여러분들의 현재 꿈이죠. 이 꿈을 여러분들이 이뤘다. 이룬 꿈 그랬습니다. 그럼 이걸 이뤘다는 건 결국 합격했다 이 소리죠.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또 다른 사람의 소중한 꿈이 된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에 붙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죠? 그렇잖아도 국민 자격증인 공인중개사 시험 나도 하고 싶었는데 저 사람이 붙는다? 아, 저 사람도 붙는구나. 그러면 그게 꿈이 아니라 현실화시킬 수 있겠구나.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그분에게 뭘 준다? 소중한 꿈을 다시 심어주는 계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뭐가 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롤 모델이 되는 겁니다.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아, 저 사람이 붙었어? 그럼 나도 해서 한번 붙어볼까? 라는 그런 롤 모델의 역할을 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만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시험에 붙어야지만 꿈을 이루어야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소중한 꿈으로서 다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이걸 오늘은 강의 브리핑을 이거로 마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나갈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자. 지금 보고 있는 게 무슨 법입니까? 도시 및 주거 환경을 뭐하자? 정비하는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것이 지금 나가고 있는 법률 내용이죠. 자, 그럼 지난주에 봤던 건 어디까지 봤었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용어 정의가 나온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용어들 하나하나는 반드시 정리할 것. 6문제 시험 문제 나는데 그중에 한 문제는 용어 정의에서 반드시 출제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내용 많지 않으니까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에 문제가 있는 지역들을 뭐하자? 정비하자. 노불량 건축물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그 노불량 건축물들을 다시 철거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건물을 새로 짓는 것들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를 무슨 사업을 한다? 정비 사업을 하고 그런 정비 사업이 시행되는 절차를 다루고 있는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죠.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였었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이라는 걸 제일 먼저 수립한다 그랬죠. 이때 기본 방침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국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또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앞으로 기본 계획도 이렇게 수립하라는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이걸 기본 방침이라 그랬습니다. 이 기본 방침은 뭐와 관련된다? 우리나라 전체와 관련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그 방침이 기본 방침. 그다음에 각각의 관할구역. 여기서 관할구역이란 어디를 말한다 그랬었죠? 원칙은 특광, 특시, 특도, 시, 군 이걸 관할구역이라는데 그중에 어디만 빼고 군 지역만 빼고 왜? 시골 지역에서는 이런 도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지역들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군 지역은 뺀 나머지 도시 기능을 수행하는 특광, 특시, 특도, 시 요 기서는 뭘 수립한다? 그때는 두 번째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한다. 그걸 줄여서 이하 기본계획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 방침은 국토교통부장이 수립하고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각각의 자기 관할구역의 장들이 수립합니다. 이때 관할구역의 장이란 누굴 말한다? 특광, 특시, 특도, 시까지만 말한다. 뭐는 빠진다 그랬죠? 군지역은 제한다. 그래서 군수는 수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관할구역의 장들이 여기는 어디죠? 서울특별시. 그럼 서울특별시장이 우리 서울특별시에 지도로 그리면 대략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 서울특별시에 노불량 건축물들이 어디에 밀집됐는지 장차 요 지역이 정비 사업이 시행될 예정구역이다. 정비 예정구역의 계획적 범위와
또 이런 데서 언제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정비사업 시행에 들어갈 것인지 정비계획 수립시 등이 포함되는 그러한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을 관할구의 장들 여기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합니다. 그럼 이 중에 어디가 제일 문제가 된다 그랬죠? 여기는 아파트 단지가 바로 서초동에는 요 아파트 단지가 지은 지 40년이 넘어가지고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아파트 단지부터 뭐하자? 저기서 정비사업을 시행하자. 그러려면 요 아파트가 있는 요 구역을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하자. 아까 기본계획에서는 뭐로 드러났었죠? 정비 예정구역입니다. 장차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구역이었는데 그중에 여기가 제일 급하니까 여기부터 뭐자?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뭘 지정합니까? 정비구역을 지정하자 그랬었죠. 그럼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서울특별시장이 자기가 지정하는데 자기 맘대로 지정한다 그랬습니까? 아니다 그랬죠. 바로 서울특별시 여기 어디라고? 서초구. 그럼 누가? 서초구 구청장이 뭘 수립한다 그랬습니까? 뭘 입안한다? 정비계획이라는 걸 입안하여 요걸 들고 서울특별시한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합니다. 서초구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하였다. 그걸 들고 올라가서 서울특별시한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합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장이 이 정비계획을 들여다봅니다. 그럼 이 정비계획은 무슨 내용이죠? 요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이 지역에서 이러한 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입니다. 앞으로 요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정비계획을 누가 수립했습니까? 서초구 구청장이 수립해서 그걸 들고 서울특별시한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했죠. 그럼 서울특별시장은 그 정비계획을 들여다보고 이 안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고? 그거 괜찮네. 알았어. 그 정비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내가 뭘 지정해주마? 정비구역을 여기다 지정해주마 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는 것.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본 겁니다. 그럼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됐으면 이제 그 안에서 뭐자? 정비사업을 시행하자. 정비구역 지정,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시행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정비사업을 시행하자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누가 사업을 시행하지? 정비사업을 시행하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다? 누가 사업을 시행하지? 첫째, 사업 시행자가 누구더냐? 바로 사업 시행자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 오늘 진도 나갈 내용으로서 자료에서 보시면 여기 교재로 보실까요?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정비구역 지정 끝나고 293페이지 기본서 293페이지 보면 정비사업의 시행방법하고 나오죠. 그래서 정비사업의 시행의 종류라고 납니다. 그래서 사업을 누가 시행하냐 하는 사업 시행자를 살펴봐야 되는데 요 사업 시행자를 살펴보기 전에 거기서 뭐가 먼저 나왔습니까? 정비사업을 시행하랬더니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 세 가지 사업마다 각각 어떤 방법들이 있다냐? 사업 시행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 그거들 우리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정비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두 번째, 재개발사업. 세 번째, 재건축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있죠. 그중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4가지예요. 근데 5번째는 뭐다? 그 1번부터 4번까지는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방법을 뭐 할 수 있다? 혼용해서 할 수 있더라. 이때 혼용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짬뽕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1번 방식, 1번 방법과 2번 방법, 2번 방법과 3번 방법, 또는 1번 방법과 4번 방법, 또는 2번 방법과 또 4번 방법. 이런 식으로 1번부터 4번까지 해서 둘 이상으로 혼합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법. 이거를 혼용 방법으로 한다는 거. 따라서 혼용 방법을 빼면 사실은 4가지입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혼용 방법까지 포함해서 우리 5가지 방법이라 보자. 그 중에 첫 번째, 달동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다? 사업 시행자가. 좀 이따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사업 시행자가 나와요. 그래서 달동 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들이 나오는데 좀 이따 보고. 어쨌든 그때 달동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가 뭘 해준답니까?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자, 지난주에 했었죠? 정비 기반시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반시설 중에서 정비사업과 관련된 시설들. 자, 우리가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이 쭉 있었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인데
그중에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정비 사업이 시행들에 필요한 기반시설, 이걸 정비기반시설이라고. 그 정비기반시설하고 동시에 공동이용시설들,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구판장 등등 있었죠. 바로 그런 공동이용시설을 뭔다? 새로 설치하거나 뭐 해주고 확대하고. 새로 설치한다는 건 새로 만들어준다는 얘기고, 확대라는 건 기존에 있던 도로를 더 넓혀준다, 기존에 있던 그런 상하수도를 더 증설해준다 등등 이런 식으로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에 있던 것도 확대해주고, 누구는 그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은 뭐를 하더냐? 자기 스스로 주택을 보존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방식입니다.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는 뭔다? 자기 집은 지가 알아서 스스로 고치거나 개량하거나 정비하라,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슨 사업이다? 현지 개량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법률 용어가 아니고 실무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걸 무슨 방법이라 한다? 현지 개량 방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둡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사업 시행자인 시장수나 주택공사 등은요,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것들 만들어줄게. 대신 너희들은 뭐라? 니들 집은 네가 알아서 고쳐라, 네가 스스로 알아서 고쳐라, 이렇게 하는 걸 여기선 현지 개량 방법이라 하죠. 두 번째는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뭐 한답니까? 수용한답니다. 자, 보상비 주고 강제로 사들인 거죠.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비 주고 사들였습니다. 수용했습니다. 그래놓고 거기다 뭐 짓는다? 주택을 건설합니다.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한 후 그 안에 있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뭔다? 우선 공급하거나, 예, 그 안에 있는 분들에게 우선권을 줘서 공급하나. 자, 그러고 남는 게 있으면 뭐 할 수 있죠? 일반 공급해도 되겠죠. 외부 사람들에게 팔아도 됩니다. 그러나 원칙은 그 안에 있던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거고, 또는 대지를, 이제 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 주택을 짓지 않고 그 땅 있죠. 조성된 땅, 그 대지를 누구한테?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외이자에게 했으니까, 토지 등 소유자에게 준다는 건 보통 그 안에는 수익, 토지 등 소유자 외이자에게 준다는 건 외부 사람에게 주는 거니까 그것도 일반 공급의 성격이죠. 그런 토지 등 소유자 외이자에게도 뭐 하는 거?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거.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 정비구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을 한다. 그래서 주택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있던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또는 조성된 대지를, 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 땅만 만들어가지고 대지만 조성해가지고 그 대지를 토지 등 소유자나 토지 등 소유자 외이자에게 그렇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이때 환지를 준다는 건 어떤 방식이죠? 싹 까뭉개서 새로 조성해가지고 종전했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다시 바꿔주는 거. 파는 게 아니라 바꿔주는 방식이죠. 이걸 무슨 방식을 한다? 환지로 파는 방법. 아니면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게 나오죠. 이거에 따라서 뭘 짓습니까? 주택도 짓고요, 부대시설도 짓고요, 복리시설도 건설합니다. 세 가지야. 주택도 짓고 부대시설도 짓고 복리시설 건는다. 자,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 제가 주택이라는 건 아파트 같은 걸 말합니다. 근데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 보면 아파트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도 있죠? 아파트 안에 반드시 주차장을 있어야 됩니다. 거기 관리사무소도 있어야 됩니다. 담장도 있어야 됩니다. 주택단지 안에 도로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주택단지가 조성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설들. 이거는 부대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들,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택단지는 담장 같은 것들, 또는 도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뭐를 본다? 부대시설이죠. 복리시설은 있으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한 것들. 뭐가 있으면 쓰죠? 어린이 놀이터 있으면 애들이 뛰어노는데 좋죠? 그런 어린이 놀이터 같은 건 복리시설에 들어갑니다. 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들, 대표적인 거 바로 상가. 주택단지 상가 있죠? 거기다 유치원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또는 주민운동시설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무슨 시설? 복리시설. 그런 것들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가 됩니다. 이제 네 번째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1부터 4까지를 혼용하는 방법이 있더라. 그래서 크게 5가지. 첫째, 현지 개량 방법. 두 번째, 수용 방법. 세 번째, 환지 방법. 네 번째, 관리처분 계획 방법. 다섯 번째, 혼용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뭘 했자면 현지 개량 방법의 현자. 여기 봐요. 현지 개량 방법의 현자 따고, 두 번째, 수용 방법에서의 수용자 따고, 환지 방식에서의 환자 쓰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에서 관자 딴다. 그러면 현수, 환관이란 말이죠. 현수는 뭐다? 환관이랍니다. 우리가 환관하면 뭐를 말이죠? 옛날에 그 왕궁에 있던 누가 있었죠? 내시들.
그 내시들을 뭐란다? 환관을 하잖아. 환관이라고 하잖아. 따라서 현수는 환관이랍니다. 그래서 뭐한다? 혼인을 못한답니다. 결혼하면 뭐합니까? 결혼해야지 애를 낳는 건데 결혼 못하잖아요. 그래서 궁궐에서 그냥 살다가 결국은 궁 안에서 죽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란다? 옛날에 내시, 다른 말로 환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수는 뭐란다? 환관이라서 결혼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혼인을 못한다. 그래서 현수, 환관, 혼. 현수는 환관이라 혼인 못한다. 현수, 환관, 혼. 이거는 결국 주관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방법 몇 가지를 말한다? 5가지가 있단다. 이렇게 일단 외워둡니다. 반면에 주택 재개발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뭘 진답니까?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파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택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이란 말을 씁니다. 왜 재개발 사업은 주택이 아니라 건축물이라고 범위를 더 넓혔을까요? 건축물의 일부가 뭐죠? 주택입니다. 그럼 여기는 주택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주택은 들어가는 것이고 이 건축물이라는 개념 속에는 주택은 들어가고 동시에 뭐도 들어갈까요? 자, 재개발 사업은 어디서도 시행될 수 있죠?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등에서도 재개발 사업이 시행됩니다. 그럼 상업지역에 짓는 게 뭐라고 했죠? 상가 또는 사무실. 상가라 사무실 같은 게 바로 건축물에 또 들어가는 거죠. 또 공업지역 등에서 시행됐을까? 뭐도 들어가죠? 공장도 들어갑니다. 결국 재개발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서 뭘 짓는다? 건축물이란 말을 썼고 그거는 주택도 들어가고요. 상가도 들어가고요. 사무실도 들어가고요. 공장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걸 다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건축물을 건설해야 공파하는 방법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두 번째는 조성해가지고 새로운 땅으로만 바꿔주는 거. 그 땅으로만 주는 건 뭐란다? 환지로 공파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 중에 한 가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은 재개발 사업의 성공 여부는 뭐에 들렸다? 그 성공 여부의 관건은 뭐였다? 환지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재개발 사업에서는 관리 처분에 따른 건축물을 건설하고 판단한다 했죠. 그러니까 관건, 관리 처분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한다 했으니까 관건, 관리 처분에 따른 건축물을 건설하고 파는 방법과 또 하나 환지로 파는 방법. 그래서 관건, 환지.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성공 여부는 그게 성공 여부의 관건은 어디에 달려있다? 환지에 있다는 것. 그래서 관권, 환지. 이렇게 관건, 환지. 이렇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반면에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 따라서 환지 방식으로 하는 건 재건축 사업에는 없다는 게 시험 문제 여러 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 뭘 짓답니까? 주택도 짓고요. 부대시설도 짓고요. 복리시설도 짓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파하는 방법 있단다. 작년까지는 재개발도 오피스텔을 짓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피스텔 말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오피스텔은 안 들어갈까? 들어갑니다. 여기 건축물 속에는 오피스텔도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오피스텔 말은 여기서는 용어는 명시적인 것은 사라졌고 여기만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오피스텔을 건설하고 공파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재건축 사업의 특성이라는 것. 그래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고 팝니다. 다만 주택단지에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 요 말. 주택단지에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요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자. 요거는 요쪽까지 보자. 여기까지 가자. 여기는 지금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절차대로 다 쭉 써나가면서 할 것이니까 일단 여기다가는 보충 설명은 이쪽에서 할 겁니다. 자, 요거는요. 우리 아파트 단지가 어떤 식으로 돼 있다냐? 거리를 보면 이게 길이라고 하죠. 약간 입체적인 모습으로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어디가 주택단지다? 여기가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럼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아니다. 104동, 105동, 106동. 그래서 6개 동이 있는 주택단지가 여기에 조성되어 있다라고 가정하죠. 그럼 이건 뭐란다?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건 따라서 이런 아파트가 있는 지역을 뭐라 부른다? 주택단지라고 부르자는 얘기입니다. 원래. 자, 그러면 이런 주택단지가 조성된 이 옆에, 요 옆에, 여기도 뭐가 있단다? 단독주택들이 여기 일부 있단다. 그러니까 공동주택들이 주로 밀집되어 있는데 일부 단독주택도 일부 들어있고 또는 다세대 같은 것들은 공동주택이 있어도 좋아. 따라서 단독주택인지나 다가구나 또는 다세대 같은 게 밀집되어 있는데 여기도 노블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답니다. 그럼 이런 지역을 뭐란다?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이렇게 된 거죠. 바로 여기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까지 포함해서 어디를 이걸 포함해서 이만큼 이렇게 해서 이걸 뭐로 지정한다? 여기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겠다.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는 게 정확하게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을 주택단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택단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도 포함해서 정비구역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조금 많이 올라갔나? 조금 내릴까요? 여기다가 조금 내리자. 정비구역으로 여기를 지정하는 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건 주택단지만 아니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무슨 사업에서? 재건축 사업에서. 자꾸 혀가 옛날에 용어가 입에서 아직도 배 있어요. 주택의 말이 빠져요. 그냥 재건축 사업에서는 주택단지만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라.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들어와서 여기 보시면 바로 어디에서? 바로 주택단지에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 예, 주택단지가 아닌 그 옆에 있는 그런 건축물들. 거기는 무슨 상가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저런 데 가보면 또 뭐도 있습니까? 다가구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역 여건이나 주변의 환경으로 보아서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정비구역으로 보는 사업의 한정에서만 그때는 해당한다라고 냈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인가받은 관리청구에 따라 뭘 진다고? 주택이나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고 공판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주택단지에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정비구역으로 보는 그런 사업의 한정에서만 이런 주택이나 부대시설, 복리시설, 오피스텔을 건설하고 공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짓는 이 오피스텔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죠? 오피스텔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한다. 다른 지역은 아니고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서 재건축할 때만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다라는 조건을 조심합니다. 오피스텔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만 건설할 수 있고 이때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그 전체 짓는 연면적 중에서 오피스텔이 차지하는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만 차지하라. 몇 퍼센트? 30% 이하만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전체 짓는 게 예를 들어서 3만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라면 그 중에 오피스텔이 차지하는 건 30%니까 그거에 30%면 3만의 30%면 3, 3은 9. 9,00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차지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30% 이하만 차지할 것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애우는 방법 중에 또 하나 뭐가 있죠? 여기 재건축만 관리하는 주부는 뭐한다? 폭이 오네요. 참 이거 무슨 말입니까? 재건축만 관리하는 주부는 폭이 온다고? 예, 요새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재건축만 관리한다. 예, 그것만 눈독 들이고 있는 복부인들이 있습니다. 그 주부는 복부인이죠. 그럼 강남에 있는 재건축만 눈독 들이고 있는 복부인들은 요새 뭐합니까? 말 그대로 폭이 굴러 들어오겠습니다. 왜? 정신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꾸준히 오르기 시작하더니 정신없이 지금 올라가지고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죠. 옛날에 그 6억, 7억 되던 게 지금은 거의 17억, 20억에 가까이 가고 있으니 얼마나 폭이 굴러 들어온 겁니까? 따라서 재건축만 관리하는 주부는 이 복부인들을 말해 그 자들은 뭔다? 폭이 굴러 들어오네요. 복이 오네요. 이렇게 온 거죠. 그럼 이것도 무슨 말이야?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는 무슨 방식으로 한다?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관리처분에 따라 뭘 짓습니까? 주택도 짓고요. 부대시설도 짓고요. 복리시설도 짓고요. 오피스텔도 짓는다. 그러니까 재건축을만 관리하는 주부,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합쳐서 부대시설 합쳐서 주부. 그 다음에 복이 오네요. 복리시설하고 오피스텔.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 재건축만 관리하는 주부는 복이 오네요. 그렇게 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오시고 또 하나가 오준사항 뭐죠? 이거 오피스텔은 어디서만 가능하다?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서만 짓답니다. 그럼 오준상, 그래서 오준상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하면 되죠. 오준상이라는 이 친구는 뭐란다? 상식 이하의 인간이다. 이때 상식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30, 상식, 30.
그래서 30이야. 100분의 30이야. 바로 30% 이하라는 뜻인데 그래서 오준상은 뭐다? 상식 이하의 인간이다. 그리고 오준상하고는 오준상은 상식 이하의 인간이니까 상대하라, 상대하지 말라, 상대하지 말라 이런 뜻이겠죠. 오준상은 상식 이하의 인간이니까 그거 그냥 버려버려라. 그 사람하고는 같이 상종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오준상은 상식 이하의 인간이다. 오준상 30%이야. 그래서 오피스텔을 준주거적과 상업적에서만 질 수 있는데 그때는 30% 이하만 차지할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럼 사업시행자는 누구더냐? 이거 사업시행 방법은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사업? 세 가지 사업에 따라서 각각 몇 가지가 있다? 주관경 개선 사업은 몇 가지면 있습니까? 이건 5가지 방법이 있고요. 저기 재개발 사업은 몇 가지가 있단다? 2가지 방법이 있고요. 재건축 사업은 몇 가지면 있단다? 1가지. 관리처분 예외 방법 1가지밖에 없다. 요게 끝났습니다. 이제 뭐로 들어가자? 사업시행자. 그럼 원칙적으로 이 사업시행자도 사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몇 가지 사업 있죠? 3가지 사업으로 나눠집니다. 여기 주관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세 번째 재건축 사업. 이렇게 주관경 개선 사업에서는 첫 번째 어떤 방법이 있더냐? 아까 사업시행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방법 현지 계량 방법이 있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들 3가지, 4가지, 혼용 방법까지도 있지만 그건 일단 제외하면 나머지 3가지. 그거는 나머지 방법 일단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현지 계량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누가 사업을 시행할 거냐? 아까 현지 계량 방법의 특성은 뭐죠? 사업 시행자가 달동네에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자기 주택은 스스로 거기서 보존,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을 한다. 그랬었죠. 결국 그때 달동네에서 그럼 현지 계량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건 누가 해야 되냐? 거기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은 만들어주는 게 사업시행자라 그랬잖아. 그럼 사업시행자는 수익성이 안 나요. 도로 만들어주고 거기다 상하수 같은 거 만들어주면서 공동구 같은 거 설치해주면서 거기다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같은 거 만들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자는 결국 마이너스 사업입니다. 버는 게 없습니다. 처발리기만 하는 사업이지 사업시행자 쪽에서는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달동네에다 그 부족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시설을 새로 만들어주는 일만 하는 게 사업시행자니까 결국 사업시행자는 적자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럼 적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을까? 안 되잖아요. 누가 하라는 얘기입니까? 행정처인자가 하라는 얘기다. 바로 누구죠? 시장군수 등 이자가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시장군수 등. 우리 시장군수 등이란 누구라 그랬었죠? 특시, 특도,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이 5명. 그래서 서울에서는 자치구청장, 인천에서는 자치구청장이나 군수. 그 다음에 나머지죠. 도 밑에 있는 시군에서는 시장군수 이자들이죠. 그죠? 그리고 어디에서는 세종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시사. 그래서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이 5명을 묶어서 뭐라 부른다? 시장군수 등이라 한다고 지난주에 개념 정리했었고 바로 이 시장군수 등이 자기들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합니다. 현지 계량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관경 개선 사업에서는 돈을 처발로 넣는 사업이니까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 시장군수 등 니들이 직접 예산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토지주택공사 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합쳐서 뭐라 부른다?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바로 그 자들을 지정한답니다. 결국은 누구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청인 시장군수나 공공기관인 토지주택공사 등 니들만 사업을 시행하는 얘기죠. 따라서 원칙은 시장군수가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누굴 지정해 준다? 야, 한국토지주택공사 네가 가서 해 라고 지정해 줬고 지방공사 니들이 가서 해 라고 지정해 줬다. 그게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그자들이 하는 것. 그때 누가 사업을 시행할 때만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즉 시장군수 등인 행정청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지정해서 그자들하고 사업을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공고라는 걸 했은 그날 현재로 뭐라고?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공람공고라는 거 합니다. 바로 그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공고를 그때 현재 그 안에 있는 그 공람공고하는 현재 그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그때는
누가 할 수 있단다?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운수가 직접 할 때는 동의가 필요 없고 누가 할 때만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한다면 그때는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해도 좋다고 그 안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들 과반수가 동의를 해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현지계량방법에는 나머지 방법, 수용방법이라든지 환지방법이라든지 관리처분 얘기한 방법을 할 때는 그때는 시장운수 등이 직접 해도 좋단다. 예, 그때도 역시 달동네 사업이니까 역시 시장운수 등이 직접 해도 좋고요. 아니면 다매자들을 지정해서 그자들 보고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토지주택공사 등. 그럼 여기까지는 뭐랑 똑같습니까? 현지계량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지정한다? 공동출자법인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와보시죠. 교재 와보시면 몇 페이지냐면 296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출자법이란 말이 거기는 296페이지 맨 밑에 박스 296페이지 기본서 296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가번하고 나오잖아. 그중에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 니은이 나오는데 바로 동그라미 니은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누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공공기관이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이걸 한마디로 실무상 공동출자법인이라 합니다. 따라서 공동출자법인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실무상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저는 이렇게 쭉 열고 해놨으면 거기다 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라고 좀 써주면 얼마나 이뻤을까. 근데 그 말을 법에서는 안 써놨어. 그냥 실무에서는 공동출자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 등이나 또는 공공기관이 적어도 50% 이상을 자본을 출자해가지고 그래서 설립한 법인이 있다면 그걸 뭐라 부른다? 공동출자법인. 바로 그자들을 지정해서 그자들 보고 사업을 시행하게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현지계량방법 이외에 나머지 사업 시행 방법에서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시장군수 등이 누굴 지정한단다? 토지주택공사 또는 요거 공동출자법인 토주공이라는 건 토지주택공사 등하고 공동출자법인 그자들하고 누구하고 건설업자나 또는 등록사업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가능하답니다. 자, 이 말은 토지주택공사 혼자 지정하는 게 아니라 토지주택공사하고 건설업자하고 또는 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 둘을 짬뽕을 시켜서 야 니들이 공동으로 시행하라 라고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공동출자법인과 건설업자 또는 공동출자법인과 등록사업자 이 자들을 정한다. 따라서 한쪽에는 누가 있고 이쪽 토지주택공사나 공동출자법인이 있고 이쪽에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있는데 이때 이쪽에 있는 두 명하고 이쪽에 있는 두 명을 같이 짬뽕해가지고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가능하더라. 무슨 사업에서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현지계량방법 이외에 나머지 방법에서는 그런 공동시행자 지정도 가능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머지 방법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할 때는 뭐가 필요하단다?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또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도 필요하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이렇게 누굴 지정하는 게 가능하단다. 그때는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공동출자본을 지정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는 공동시행자로 지정해서 할 때는 이런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 플러스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 거기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반면에 그럼 재개발 사업은 어떻게 누가 사업을 시행할까? 원래 재개발은 재개발 조합을 설립해서 합니다. 모두 마찬가지고 재건축 사업도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서 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원칙은 누가 한다? 조합을 설립해서 하라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무슨 사업이라고 그랬죠? 적자 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런 적자 사업을 시행하는 그 달동네에서는요. 조합을 설립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조합은 누가 설립합니까? 그 안에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설립하는 건데 이놈의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했더니 적자 나면 그 조합은 파산해버립니다.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는 조합이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고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만 결국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노불량화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새로 짓자 이게 정비 사업 아닙니까? 그럼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새 거로 지으려면 누가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까? 니들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니들이 누구죠? 토지 등 소유자들. 원래는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가 너무 많다? 많으면 또 사국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까 안 되겠다. 니들끼리 모여서 뭘 구성하라? 조합이라는 걸 설립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도 원칙은 재개발 조합이 하는 것이고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들이 사업을 시행한다.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조합이 혼자 하기 힘들으면 뭐도 좋다? 공동으로 시행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어떡하죠? 재개발 조합이 누구랑 같이 한답니까? 시, 토주, 건등신한.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재개발 조합이 누구랑 같이 할 수 있다? 첫째, 시가 누구죠? 시장군수 등 아까 했었잖아. 그 시장군수 등하고 같이 해도 좋고 아니면 토주가 뭐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합쳐서 토지주택공사 등 바로 토지주택공사 등 이걸 토주라고 하고 건은 위에 나왔던 건설업자 등은 등록사업자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하고 하는요. 아직 대통령령이 안 나왔어. 2월 9일 날 나오겠지만 아마 신탁업자하고 한국감정원이 그냥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신탁업자, 한국감정원 그 자들하고 뭐해도 좋다?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조합은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게 조합은 시, 토주, 건등신한과 시, 토주, 건등신한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게 재개발 사업이죠. 근데 이렇게 공동으로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조합원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자, 재개발 조합원 여러분. 우리 조합 혼자 하려고 했더니 너무 벅차서 못하겠어서 누구랑 같이 하려한다? 시, 토주, 건등신한 중에 하나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뭘 필요하다?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는 받아야 그래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 사업은요. 누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웬만하면 뭐 한다 그랬죠? 조합을 설립한다 그랬죠. 근데 왜 조합을 설립한다 그랬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많지 않은 사업이 있을 수 있어. 상가 주인들만 모여가지고 하겠다. 공장 주인들만 모여서 하겠다. 그런 상업지역, 공업지역 대에서는 소유자들이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럼 몇 명 안 되는 사람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직접 해도 됩니다. 조합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그때는 누가 한다? 토지 등 소유자. 인원이 몇 명일 때가 납니까? 얼마 안 된다 했죠. 그걸 20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인 이상 되면 조합을 설립하라는 얘기고 20인 미만이면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그냥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런 사업은 상가나 사무실이나 공장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쨌든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이다? 20명 미만이면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재개발 사업에서 누가 직접 한다? 그 토지 등 소유자가 지들이 직접 해도 좋고 아니면 그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랑 같이 한다? 시토주 건등신한 바로 똑같아. 시토주 건등신한과 공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공동으로 시행하려면 이때는 누가 필요하죠? 토지 등 소유자가 필요하죠. 옆에는 재개발 조합이 설립됐으니까 조합은 과반수 동의지만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하는 거니까 그때는 공동으로 시행할 때만 토지 등 소유자가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그 토지 등 소유자하고 시토주 건등신한 중에 하나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게 무슨 사업? 재개발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건 누가 한답니까?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조합이 혼자 하기 힘들면 그 재건축 조합은 시, 토주, 건등하고만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 토주, 건등이니까 누군 빠져? 신탁업자하고 한국감정원은 제외된다는 게 조심할 일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조합은 신탁업자나 한국감정원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없고 시, 토주, 건등 이 4명 중에 1명하고는 재건축 조합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면 그 재건축 조합은 누구한테? 조합원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그때는 시, 토주, 건등 중에 하나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게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 이거 조심합니다. 원칙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자들은 누가 있고 재개발 사업은 누가 하고 재건축은 누가 하느냐. 이것이 원칙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원칙만 있을까? 자, 우리 이제 교재로 다시 돌아갑니다. 교재 가보시면 299페이지 한번 가봅니다. 그럼 299페이지에 가보시면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서 누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공공시행자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요거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은 원래는 누가 한다 그랬죠? 재개발은 조합, 재건축도 조합. 다만 재개발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그 토지 등 소유자.
물론 그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들이 혼자기 힘들면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토주 건등신안, 여기는 시토주 건등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여기까지나. 어쨌든 누가 한단다? 조합이나 또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벅차면 공동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외는 뭐죠? 원칙적인 시행자는 그렇다는 얘기고, 예외적으로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서 누가 시행한다? 공공시행자가 직접 해도 되는 경우입니다. 공공시행자가 누구죠? 바로 시장운수 등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그 자들 보고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게 299페이지에 가보시면 거기 공공시행자 시행사유라고 나와 있죠. 거기 시장운수 등은 그런 원칙적 시행자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가 한다?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따라서 시장운수 등이 직접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장운수 등이 조합을 설립하는 게 아니야. 안 하고 자기들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그 자들 보고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사유가 몇 가지겠다? 8가지. 가나다라 마바사 아 해서 8가지가 주르륵 하고 나온답니다. 아셨죠? 그 중에 4번이나 아번 같은 데 보면 특히 4번 보십시오. 가나다라 마바사 해서 가나다라 마바사 사회 보시니까 해당 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 또는 국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 등이 소유한 토지 면적을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누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누가 해도 좋겠다고 시장 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뭐했다? 동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누가 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지들이 직접 조합을 설립하거나 그렇게 해서 하지 않고 누가 했으면 좋겠다? 시장군수 등이나 주택공사 등이면 좋겠다고 2분의 1 이상이 그때는 다시 과반수 2분의 1 이상에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통해줬다.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그렇게 해줘도 좋겠다고 동의를 해주면 그때는 누가 한다?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장군수 등이나 주택공사 등이 직접 지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무슨 사업에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에도 있다는 거. 그것도 알아둬야 좀 이따 뒤에 나가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결론.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원래는 누가 하는데 재개발 사업은 조합,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는 그 토지 등 소유자도 할 수 있고 재건축 사업은 오직 재건축 조합이 한단다. 다만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힘들어서 혼자 못할 때는 다른 자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 어쨌든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자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누가 직접 한다? 시장군수 등이나 주택공사 등이 직접 지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그자 보고 예외적으로는 8가지 사유들이 쭉 있더라. 그것까지는 기억해 두란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와서 그것만 있을까? 아니요. 300페이지 또 가보십시오. 참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300페이지면 재개발 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에 지정개발자라는 자가 있습니다. 지정개발자라고 했었죠. 누가 지정한 거야? 시장운수 등이 야 네가 사업시행자 하라 라고 시장운수 등이 지정을 해줘가지고 고자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더라. 그걸 지정개발자라고 합니다. 누구로 지정할 수 있답니까? 거기 보니까 지정개발자라는 건 시장운수 등은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고 몇 가지 사유겠죠? 3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그 3가지 나오죠. 그때는 누굴 지정한다? 토지 등 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네가 하라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관합동법인을 지정해서 민관합동법인을 지정해서 그자도 뭐 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정비사업을 그자들 보고 시행하게 할 수 있답니다. 결국 지정개발자는 몇 명 있단다? 3명 있습니다. 첫째는 일정한 토지 등 소유자, 두 번째는 민관합동법인, 세 번째는 신탁업자. 이 셋 중을 뭐로 정한다? 네가 가서 하라 라고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그자를 하게는 지정개발자라는 자도 있더라. 그때 지정개발자가 되기 위한 요건 300페이지 맨 밑에 보면 박스 속에 심화학습에서 1, 2, 3 하고 나오죠. 그래서 토지 면적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그 안에는 그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그래서 그 안에는 토지 면적 50%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그 안에서 뭐죠? 50% 추천을 받은 자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50%에게 추천을 해주면 그자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지정개발자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민관합동법인이라는 것도 있고 세 번째는 신탁업자로서
정비구역의 토지 면적 3분의 3의 토지를 신탁받은 자는 뭐도 된다? 그 신탁업자도 지정개발자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누구도 있단다? 지정개발자라는 자도 있단다. 결국은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요. 결론이야. 첫째, 누가 한다? 조합을 설립해서 하거나 재개발에서는 토지등수자가 직접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누가 직접 한답니까? 공공시행자들, 바로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하는 경우가 8가지 사유가 있고 아니면 지정개발자라는 자를 지정해서 직접 하는 경우가 3가지가 있다. 이때 지정개발자는 3명 있다. 그 안에는 일정한 토지 등 소유자, 두 번째는 민관합동법인, 세 번째는 신탁업자, 이런 사람들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하는 걸 지정개발자로 간단다. 상당히 요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사업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시행자, 예외적으로 2명의 시행자, 공공시행자하고 지정개발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여기 핵심 정리 세 번째. 그럼 이제 핵심 정리 16번 사업시행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조합입니다. 무슨 사업만 빼고 달동네 사업만 빼고 재개발 사업하고 요거 재건축 사업에서는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는 원래는 누가 사업시행자다? 조합이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 또 시험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합니다. 그럼 조합을 설립하려면 여기는 뭘 먼저 구성한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걸 먼저 구성합니다.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구성된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걸 먼저 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조합 설립 추진을 구성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추진을 구성하고 이 추진회가 뭘 설립한다? 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 추진회는 어떻게 구성할까? 구성하는 거 첫 번째는 누가?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추진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을 구성하려면 5명 이상의 추진위원이 모여야 됩니다. 그 5명 속에는 누가 들어있다? 추진위원장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추진위원들하고 이 추진위원들이 뭘 만들죠? 운영규정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 운영규정이 뭘까? 자, 우리 지난주에 용어 정의할 때 정관등이라는 용어 정했었죠. 그래서 정관등이란 조합이 작성한 규칙을 뭐라 부른다? 정관. 조합이 작성한 건 정관. 또 토지 등 소유자들과 자치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서 작성한 규칙을 뭐란다? 규약. 또 시장군수 등이나 신탁업자 등이 작성하는 규칙을 뭐라 부른다? 그걸 시행규정이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정관, 규약, 시행규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합 말고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도 그 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자기들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추진위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규칙을 만들었는데 그 규칙을 뭐란다? 그걸 운영규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결론, 조합에는 정관이 있고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이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추진위원하고 운영규정에 대해서 그걸 만들어야 돼. 그래서 추진위원들 명단 5명들의 이상의 명단을 만들고 이 사람들의 경력 같은 게 있겠죠? 그 사람들이 뭐 하던 사람인지 사기꾼 18범인지 뭔지 뭐 있을 거냐. 그 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했었는지 그 경력하고 또 하나 그 사람의 신상하고 운영규정. 앞으로 추진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업무들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추진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그 권리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규칙인 운영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뭐가 필요하다?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거 추진위원하고 운영규정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 동의를 받아야 되지 그거 없이 그냥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합니다라는 동의서 받으면 그걸 백지우임도장이라고 하는데 백지우임을 받아버리면 그거는 무효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그냥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합니다. 이것만 받아서는 안 되고 추진위원 5명 이상의 명단하고 운영규정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보여주고 그 사람들의 얼마 받는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누구한테 가져간다? 그걸 구성해서 시장군수한테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회를 구성하는 방법은 그 안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받아가지고 시장군수한테 승인받을 것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추진회가 행할 수 있는 업무들에는 어떤 업무들이 있을까? 여러 가지 업무가 있어요. 우리 기본서에 보시면 여러분들 잠깐만 볼까요? 자, 기본서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여러분들 그거는 303페이지 맨 밑에 나옵니다. 303페이지 맨 밑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추진위원회가 행해야 될 업무들이 몇 가지가 쭉 나와. 그 중에
첫 번째 것만 지금은 표시했습니다. 나중에 심화과정에서는 다 보셔야 돼. 그것도 시험 문제 한 두세 번 정도 났거든요. 추진에 향할 업무와 관련된 게 두세 번 정도 출제됐었으니까 나중에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하나만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걸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뭐 하는 것이냐? 이 사람들을 우리 실무에서는 뭐라고 하더냐? 용역업체라고 합니다. 용역업체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죠? 자, 조합이 설립되면요. 이 조합장 말이야. 정비사업에 관해서 식견이 탁월하고 그죠? 인격이 풍부하고 또 사업 시행 절차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조합장이란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정비사업 조합장이 되죠? 술, 막걸리 잘 사주는 사람이 조합장입니다. 맞죠? 사람들한테 표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이 조합장이지. 뭐 학식과 덕망이 높고 정비사업 절차에 대해서 능통한 자?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럼 표만 받으면 조합장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 국민들이 그냥 표만 찍어주면 대통령 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조합장이 된다? 무식한 새끼도 조합장 될 수 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런 조합장이 업무 처진에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누군가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이 해박한 업체가 그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걸 옆에서 도와줘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대행해주거나 조언해주는 이러한 업체를 뭐라 부른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라고 합니다. 이 자들을 선정해서 그 자들한테 도움을 받아가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합장이 똑똑하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지가 밑에다 두고 부려먹는 게 되지만 조합장이 병신 같으면 어떻게 된단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에 휘둘려가지고 결국 조합원들 전체에다 피해를 주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들 아주 정비사업에 해박한 능통한 그런 전문 업체를 말하는데 이걸 선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정할까? 첫째는 추진위원회 승인 후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요거 조합 설립 추진회를 구성하려면 일단은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죠? 그 다음에 시장군수한테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때 시장군수한테 승인을 받은 후부터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선정하는 방법 작년까지는요. 경쟁입찰 방법으로만 선정해야 한다라고 했었어. 경쟁입찰 방법만 인정했는데 이제는 경쟁입찰만이 아니라 수의계약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습니다. 어떤 때 수의계약이 하는죠? 경쟁입찰에 붙였는데 2회 이상 유찰되었다. 그럼 2번 이상 유찰되면 그때는 세 번째 가서는 뭐 한다? 그때는 더 이상 경쟁입찰에 붙이지 않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해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개정된 거야.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조합 설립을 인가받으려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이제 구성됐죠? 이제 시장군수들한테 찾아가서 시장군수들한테 인가받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권자는 누구다? 시장군수 등이라는 거. 이 정비법에서는요. 웬만한 인가나 허가는 누가 내준다? 시장군수 등이라는 걸 조심합니다. 인가권자의 거의 90%입니다. 정비사업에서는 칼자를 쥐고 있는 자가 누구다? 시장군수 등입니다. 따라서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칼자를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죠? 구청장 등입니다. 왜? 시장군수 등의 시장하는 서울특별시장이 아니라 그랬죠? 누구라 그랬죠?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자들이 바로 시장군수 등이라고 했잖아. 따라서 서울에서는 구청장입니다. 인천에서는 구청장 또는 군수. 그 다음에 세종시에서는 세종특별시장,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에 있는 시군, 성남시 또는 연천군에서는 성남시장, 연천군수. 이 자들이 바로 이 시장군수 등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구청장이 되는 거고 성남에서는 성남시장, 수원에서는 수원시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천에서는 연천군수. 이 자들이 바로 뭐가 된다? 조합설립 인가권자가 되는 것이고 웬만한 건 이 정비사업은 시장군수 등의 권한이라는 것 그렇게 기억해 둡니다. 하여튼 시장군수 등에게 뭐 받는다? 인가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이때 인가받은 내용을 중간에 뭐 하려고 한다? 이거는 그것까지 먼저 보자. 인가받은 내용을 중간에 변경하려고 할 때는 뭐가 필요하죠? 인가받았다 가정에. 그때는 재개발 사업하고 주택단지 안에서의 재건축 사업만. 주택단지 내만 얘기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도 아까 포함될 수 있다 그랬었죠? 잠깐만 이쪽으로 다시 와서 아까 재건축 사업에서는 주택단지에서만 시행되는 게 아니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그랬었죠? 이때 어디에서만? 재개발 사업하고 주택단지 안에는 재건축 사업에서는 인가받은 사항을 뭐 하고 싶다면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인가받은 상을 중간에 변경하죠. 그때는 어디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다? 총회에서만 변경이 가능하고 그때 총회에서 뭐가 필요하죠?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것. 무슨 찬성으로 의결할 것 복잡하게 써놨습니까? 그냥 동의받아라. 뭐 찬성으로 의결한다나 동의를 받는다나 같은 말 아닙니까? 뭐 저렇게 복잡하게 썼는지. 어디는 동의라고 쓰고 어디는 찬성으로 의결할 것. 법조문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 군수 등한테 다시 뭐 받는다?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가받은 사항을 중간에 변경하자 할 때 어디서만 재개발사업과 주택단지 안에는 재건축사업에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받아 찬성을 받아서 시장 군수들한테 다시 변경 인가를 받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에 인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이 있습니다. 인가 받으러 갈 때 얼마큼 동의 받을까?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밥 먹듯이 나는 겁니다. 아주 출제 잘 되는 거다. 항상 시험 문제 영순입니다. 인가받기 위한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한 동의 요건.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한 동의 요건. 첫째, 재개발 사업은요. 그 안에는 이 안에 토지 등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기서 사업이 신다면 이 안에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고 그 안에는 동시에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에 필요하고 전체 면적 중에는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들이 오케이 해줘야 뭐 할 수 있다?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가 신청하기 위한 동요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플러스 토지 면적 2분의 1. 반면에 이 재건축 사업에서는요. 주택단지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경우 둘로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주택단지에서는 아파트단지 101동, 102동, 103동 동별로 구성되는 거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은 뭐 101동, 102동 이런 동이 아니잖아. 그냥 단독주택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만 있는 거로 이렇게 나눠져서 이 주택단지 안에서는 얼마큼 받습니까? 첫째는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플러스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이렇게 받아랍니다. 자, 여기 구분 소유자라고 돼 있죠. 구분 소유자가 뭐죠? 하나의 건물에 구분 소유권을 주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는 101동 전체가 한 사람이 갖는 경우 101동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런 식으로 그 소유권이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구분 소유자입니다. 토지는 공유 지분으로 갖는 거 이것이 구분 소유권이죠. 그때 구분 소유자들 최소한 과반수 동의를 받으랍니다. 따라서 한 개동에 구분 소유자들이 100명 있다면 한 개동이 100명 있다면 그 100명에 얼마나 받아야 되죠? 50명의 동의는 받아야 됩니다. 51명의 동의는 받아야 됩니다. 과반수이기 때문에 100명 중에 50명들. 그럼 6개 동이 있다면 한 개 동에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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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의 구분 소유자들이 있다면 각 하나하나 동마다 최소한 얼마나 받아야 된다? 하나하나 동마다 최소한 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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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명. 각 동별, 동별이란 거냐? 각 동별 최소한 구분 소유자 과반수인 51명, 50명들 받아야지. 한 개 동이라도 51명이 안 되는 동이 있다면 6개 동이 있는데 그중에 5개 동은 전부 다 50명, 100명 중에 51명이 넘었는데 한 개 동만 구분 소유자 100명 중에서 40명만 오케이 했다면 과반이 안 됐죠? 그러면 6개 동이 다 할 수 없다. 정비상 이런 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그럼 조합을 설립 못하면 결국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뭘 한다?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분할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었죠. 지난주 언뜻 설명했어서 토지 분할이 뭐라 그랬죠? 재건축 사업에서 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한 그런 동이 있다면 그 동을 구분해버리죠. 거기만 잘라내. 한 개도 반대했다. 그럼 잘라놓고 야 니들끼리만 살아. 나머지 동끼리만 하겠다. 그래서 저 조망권이 뛰어난 그런 동은 보통 재건축 안 하려고 한다 그랬죠. 왜? 나중에 자기들 그 조망권을 뺏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 하려고 한다. 걔들만 제껴놓고 나머지만 사업을 시행해서 토지를 뭐 할 수 있다? 분할할 수 있다. 그때 구분 소유자가 과반수가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한 개 동이라도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니까 한 개 동이라도 과반수가 안 되는 동이 있다면 그 한 개 동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전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방법으로서는 그 반대는 동만 토지를 분할해가지고 잘라내고 나머지들끼리만 사업을 시행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재건축 사업에서의 토지 분할이라고 표현했었죠. 다만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 소유자가 몇 명밖에 안 된다? 2 이하밖에 안 된다. 그럼 5명 하나밖에 안 된다.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 수자가 5명밖에 안 된다. 2회밖에 안 된다. 그럴 때는 그때는 과반수 동의라는 게 받는다? 안 받아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전체로서는 이 전체는 뭐죠? 자, 한 개 동에 구분 수자가 100명씩 있었고 이 주택단지가 6개 동 있다 그랬죠. 그럼 총 몇 명이죠? 600명. 그럼 600명 그 전체 구분 수자에 얼마나 받아야 되죠? 600명의 4분의 3. 그럼 600명의 4분의 3이니까 600을 4로 나누면 150명씩이죠? 그 다음에 그 150에 3배가 되니까 450명이 됐죠. 600명 중에 450명이 되면 그게 구분 수자 4분의 3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체 면적 있잖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토지 전체 공유지분 면적 있죠? 그 전체 면적에 다시 얼마?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전체는 그렇게 동의를 받아야 그래야 뭐 할 수 있단다? 주택단지 안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위한 동의요건을 충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동일한 개념이 없으니까 101동, 102동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얼마? 4분의 3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 3분의 3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숫자로서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면적으로서는 3분의 3의 토지 면적의 토지 소유자 동의받으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서의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한 동의요건을 충족한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택단지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로 지정되면 그때는 위에 있는 주택단지의 동의요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동의요건을 각각 갖춰가지고 그걸 들고 시장군수한테 가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시장군수가 조합 설립 인가를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애우는 방법이 이 밑에 써 있어요. 여기 보시니까 3.1절 날 주택단지 안에서는 과반수가 3.3인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3년 중에 2년이 이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3.1절 날 작년까지는 프랑스 파리를 가서 파리 여자들을 봤었어. 근데 이제 3.1절 날 노는 날이잖아.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에 살고 있는데 그냥 있다니 심심하잖아.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우리 지나가는 여자들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주택단지에서는 여자들이 과반수가 3.3하답니다. 3.3하다. 이쁘다는 얘기입니다. 3.3하다. 근데 어디서? 주택단지에서는 과반수가 3인데 그러면 10명이 지나가면 5명을 넘는 사람들 6명은 3.3하다라는 얘기입니다. 10명이 지나가면 그중에 과반수니까 6명은 3.3해 보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몇 명이라다? 3년 중에 2년이 이쁘답니다. 그럼 과반수가 3.3한 거하고 3년 중에 2년이 이쁜다고 이게 어떤 게 더 많은 겁니까? 사실은 과반수라는 건 51%라 그랬죠. 그런데 3년 중에 2년이니까 3분의 2잖아. 셋 중에 2년은 3분의 2죠? 그건 66%입니다. 그럼 밑에 쪽이 훨씬 더 이쁜 여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주택단지에서는 과반수가 3.3인데 주택단지 아닌 밖에서는 3분의 2가 그때는 3.3하다. 이쁘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왜 주택단지에서는 과반수만 3.3하죠? 10명 중에 6명이죠? 주택단지 안에 돌아다니는 여자분들은요. 화장하고 다닌다? 그냥 슬리퍼 끌고 다닌다? 슬리퍼 끌고 나오신 분이다. 슈퍼에 가서 잠깐 오늘 먹을 거 사오러 가나? 아니면 쓰레기장, 쓰레기 버리려고 나오는 거죠. 화장하고 나온다? 그냥 나온다? 그냥 나왔죠. 그러니까 과반수밖에 3.3하지 않습니다. 51%밖에 3.3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가면 그냥 나갑니까? 아니야. 주택단지가 받고 나올 때는 화장하고 나갑니다. 화장을 했으니까 얼굴이 뭐죠? 훨씬 더 이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려 3년 중에 2년이 이쁩니다. 66%가 이쁩니다. 따라서 51%에서 66%로 늘어났죠. 이 15% 증가한 건 무슨 빨이다? 화장빨입니다. 화장을 했으니까 훨씬 더 이뻐진다. 그래서 3.1절 날 3.1이는 재개발 사업이야 이거죠. 3.1 이겁니다. 4분의 3 플러스 토지면적 2분의 1 3.1절 날 어디다? 주택단지 안에서는 얼마큼이? 과반수가 이거 3.3 하잖아. 여기 과반수가 3.3인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3년 중에 2년이 이쁘다. 이렇게 정의하죠. 다시 한번 3.1절 날 주택단지 안에서는 과반수가 3.3인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3년 중에 2년이나 이쁘다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것 이거 시험 문제에서 밥 먹듯이 나는 거니까 이 동의요건은 반드시 암기하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정리한 걸 간단히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누가 사업을 시행할 거냐? 사업 시행자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몇 가지가 있다? 원래는 4가지인데 혼용하는 방법이 5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현수는 환관이 되죠. 그래서 현수라는 사람은 환관이라서 뭘 못한다? 혼인을 못한다. 현수, 환관, 현수는 환관이다. 혼인 못한다. 그래서 현수, 환관, 혼용 이렇게 뭐라 그랬죠.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주택 재개발 사업은 두 가지 맺단다.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해 오픈하는 방법과 환지로 방법 두 가지겠죠. 따라서 재개발 성공 여부의 관건은 뭐에 달려있다? 환지에 달려있다. 재개발 사업의 성공 여부의 관건은 환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뭐라 그랬죠. 반면에 재건축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독립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해 오픈한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을 관리하는 주부는 재건축 사업이죠. 재건축 사업을 관리하는 주부는 뭐 한단다? 복이 오네요. 참 요새 재건축하는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걸 관리하는 요새 주부들은 그 복부인이죠. 이 복부인들은 뭐 한다? 복 받았습니다. 아파트값 쭉쭉 올라갑니다. 복이 오네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을 관리하는 주부는 복이 온다라고 외운다. 그랬죠. 다만 주택단지 안에 있지 않냐는 건축물에는 자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정비구로 보는 사업 거기서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는데 이때 오피스텔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에서만 가능하다. 오준상이라는 이놈의 인간은 뭐 한다 그랬죠? 예, 30% 이하랬죠. 그래서 상식이 없는 인간이다. 상식 이하의 인간이다. 30 이하의 인간이다. 상식 이하의 인간이다. 인간성이 인간 말종이라 뜻입니다. 그래서 오준상은 상식 이하의 인간이다. 이렇게 암기하는 것. 자, 두 번째. 그러면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현지 계량 방법과 나머지 방법으로 나눠가지고 현재 계량 방법은 달동내기 때문에 시장 운수가 직접 그 안에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용서를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해 주는 걸 시장 운수들이 직접 하는 게 원칙인데 시장 운수가 직접 하기 힘들으면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때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하려면 토지주택공사를 지정하면 언제부터 정비계획을 위반하게 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공고일 현재 그 안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방법은 원래는 시장운수 등이 직접 해도 좋고 아니면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공동출자법인을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시장운수 등이 또 누굴 지정한다?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공동출자법인하고 플러스 건설업자나 신탁업자 유자들을 이렇게 공동시행자로 지정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토지등 소유자 3분의 3의 동의 플러스 세입자세수 과반수의 동의를 동시에 받아야 그래야 이렇게 나머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원칙적으로 자기들 토지 건축물이니까 지들이 부시고 지들이 새로 져서 니들이 가져라. 니들 거니까 니들이 해가지고 니들이 가져라. 바로 누구죠? 토지등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니들끼리 조합을 설립하라. 그래서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이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인데 다만 재개발 사업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는 그 토지등 소유자가 많지 않을 수도 있어. 20명 미만밖에 안 될 때는 굳이 재개발조합을 설립하는 게 아니라 20명 미만인 때는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런 조합이나 토지등 소유자 또는 재건축조합이 혼자 하기 힘들으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도 좋다. 누구랑 같이 한다? 첫째, 재개발조합은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시장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또는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관정원 줄여서 시토주 건등신한하고 공동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직접 할 때는 시토주 건등신한하고 같이 하는데 그때도 조합은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이 공동을 할 때는 조합은 과반수 동의. 그 다음에 토지등 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됩니다. 반면에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조합이 혼자 하기 힘들으면 누구랑 같이 한다? 시, 토주, 건 등까지만 같이 할 수 있어. 신탁업자나 한국감정원은 같이 할 수 없다. 그랬더니 공동을 할 때는 재건축 조합은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자. 그럼 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면 먼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야 됩니다. 그럼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추진위원 및 운영규정에 대하여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구성해서 시장운수사 때 뭐까지 받아라? 승인을 받으면 조합설립 추진회가 구성된 겁니다.
그럼 추진회가 행하는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 정비사업 전문 권력자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선정하는 방법은 언제부터 가능하다?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후에 선정할 수 있고 방법은 경제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수의계약은 경제입찰에 붙였는데 2회 이상 유찰됐을 때만 2회 이상 유찰되면 그때는 경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추진위에는 조합을 설립해야 되는데 조합을 설립하려면 시장군수한테 가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인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인가 신청 올라가기 전에 뭘 받아라? 그 안에는 토지 등 수준에 일정한 동의서를 첨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재개발 사업할 때는 얼마큼 동의가 필요하죠? 3일절이 필요합니다. 3일. 재개발 사업을 시작할 때는 3일절이 필요하다. 3일이라는 동의가 필요하고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는 주택단지 안에서는 동별 구분수유자 과반수 동의가 원칙이죠. 그리고 전체로서는 구분수유자 4분의 4 플러스 연적 4분의 3 줄여서 주택단지에서는 과반수가 3,3하다. 주택단지에서는 여자들을 봤더니 그 여자들이 과반수가 3,3한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3년 중에 2년이 이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택단지에서는 과반수가 3,3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3년 중에 2년이 이쁘더라. 이런 동의서를 받아서 첨부해서 조합설립 인가신청에 들어가라는 얘기다. 중요한 동의요건이죠. 그때 조합설립 인가받은 걸 중간에 변경하고 싶다? 가능합니다. 그때 변경 인가하려면 그때는 재개발 사업하고 주택단지 안에 있는 재건축 사업에서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총회에서 변경이 가능한데 그때는 총회에서 조합은 3분의 2상의 찬성의 의로 의결해가지고 변경하는데 그때 시장군수한테 가서 다시 인가를 받아야 변경 인가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인가 받을 때는 조합은 3분의 2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내용 들어가는 게 다 끝났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합 정비사업 조합에는 뭐뭐 있더냐? 조합원이 있어요, 임원이 있어요, 총회가 있어요, 배의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4가지 조직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죠.